어서 오세요. 만월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어느 해 사람의 왕래가 드문 산간 마을에 종남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남은 나무를 다듬어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성격으로 하나뿐인 홀어머니와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한편 같은 마을에는 옥분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여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옥분이는 사람보다는 자연과 친했고 산짐승이나 식물의 기운을 잘 느낄 줄 아는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옥분이가 바보라며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종종 무시하였습니다. 옥분이는 다 큰 처녀가 총각 한 명 꿰어서 시집이나 가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저렇게 모자른 처녀를 누가 데려가나 몰라. 어느 날 종남은 산속에서 진귀한 약초를 발견하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내어 산속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얕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산중에서 종남이는 구조를 기다리며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동이 트자 옥부는 평소처럼 산나물과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새들의 이상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런 소리는 처음이야. 무슨 일일까? 옥분이가 자신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따라가 보니 수풀 속에 쓰러진 종남을 발견합니다. 놀란 옥부는 종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종남이는 눈을 감고 공포와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동네 바보처녀라고 소문나 있는 옥분이가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종남이의 성격상 일면식도 없는 처녀에게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종남이의 지처까지 다가온 옥분. 옥분이는 말없이 종남이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종남이의 다친 다리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많이 무섭고 아프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얼른 제 손을 잡으셔요. 종남이는 선뜻 자신을 도와주려는 옥분이에게 놀랐습니다. 종남이를 부축하여 마을로 돌아온 옥분은 종남이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종남이의 초가집이 보이는 그 순간 마당의 평상에는 종남이의 하나뿐인 홀어머니가 밤을 새며 종남이를 기다린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종남이가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종남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옥분이가 아니더냐? 종남이의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종남이를 다그쳤습니다. 종남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가 자기가 돌아오지 않은 밤부터 이 아침까지 어떤 심정으로 자기를 기다렸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종남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어머니가 다친 종남이의 다리를 그제서야 발견하고 서둘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옥분이는 종남이를 뉘인 후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산에서 직접 캐온 천마, 감초, 황기 등 여러 약초들을 정성껏 다려 찜질과 약죽을 만들어 종남에게 먹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종남이의 상처를 닦아주며 새것의 천으로 상처를 감싸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특별한 건 종남이의 하나뿐인 홀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는 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종남이의 어머니가 식사를 거르지 않게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또 무릎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매일 물을 길어다 주고 약초 찜질을 해드리며 늙은 몸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지요. 심지어 다친 종남이 대신 종남이 손수 만든 나무 그릇을 챙겨 시장으로 가 팔기까지 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먼 길을 걸어가며 장터에서 낯선 사람들과 흥정을 하던 옥분이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옥분이 아니더냐? 너가 어쩐 일로 시장에 내려와 물건을 팔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게냐? 옥분이는 땀을 닦으며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종남이의 다리는 옥분이의 정성으로 완전히 낫게 되고 옥분이와 종남이는 종종 산에 같이 오르며 약초도 캐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근처 산 입구에서 짐승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루나 고라니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옥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노루 발자국이 아니에요. 멧돼지예요. 게다가 덩치가 꽤 큰 녀석 같아요. 허허, 바보 옥분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멧돼지면 벌써 마을을 헤집고 다녔겠지. 옥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멧돼지라고 일러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보 옥분이의 말이라며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굴하지 않고 조용히 마을 어귀와 밭 주변에 잔가지와 나뭇잎을 엮어 만든 간단한 울타리를 둘렀고 종남이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주변에 덫을 몇 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밭에서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나무가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크고 사나운 멧돼지 한 마리가 옥분이와 종남이가 설치한 덫에 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진짜 멧돼지잖아. 옥분이 말이 맞았어.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옥분이의 기질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멧돼지가 잡힌 장소는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던 밭 근처였습니다. 그 멧돼지가 만일 그대로 들어왔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요. 우리가 바보라고 불렀던 옥분이가 이렇게 마을을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의 순수함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총명함으로 마을을 구한 것이지요.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종남이는 옥분이의 남다른 기지와 자신을 구하여주고 돌봐주는 애, 그리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옥분이에 대한 간질간질한 감정이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종남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옥분 씨, 내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소. 부디 나와 혼인해 주겠소? 내 마누라가 되어 주시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으세요? 당신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내 하나뿐인 어머니도 편히 웃고 있어. 당신은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소. 그렇게 둘은 소박한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이후 종남이는 무뚝뚝하던 모습에서 옥분이밖에 모르는 다정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다려주는 약초차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일터에 나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걷는 따뜻한 지아비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종남이도 참 목석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렇게 사람 냄새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옥분이는 정말 복덩이야.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옥분이는 산을 타는 솜씨와 약초에 대한 지식, 좋은 약초를 가리는 솜씨를 살려 집 뒤 작은 산턱에 약초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처음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날마다 손수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날씨와 땅의 기운을 살피며 씨앗을 뿌렸고 해가 뜨기 전엔 이슬을 맞으며 물을 주고 해가 질 무렵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옥분이가 정성껏 가꾼 약초밭에서는 뿌리도 굵고 향이 깊은 약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약초로 만든 찜질약과 탕약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의 부잣집까지 퍼졌습니다. 옥분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초라고 하여도 적당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이런 옥분이의 약초를 부잣집, 의원집 너나 할 거 없이 줄을 서며 사가 옥분이는 그새 마을과 근방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약초상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옥분이가 자연의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해 장마철에는 미리 도랑을 정비하고 큰 바람이 불기 전에는 지붕을 보수하는 등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마누라,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왔을까? 서방님도 참 이런 저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서방님이 있기에 해낼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작은 약초방과 나무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인꼬 부부로서 마을의 존경을 받는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종남이와 옥분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남다른 총명함과 선함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종남이, 그리고 그런 종남이에게 힘을 얻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옥분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만월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만월이가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월이가 서둘러서 이야기 들려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